안녕하세요. 인투영어의 또치쌤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가 어렵죠? 네,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5가지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과 영어가 어순이 다르다. 맞죠? 두 번째, 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단어의 뜻이 너무 많다. 네, 상당히 많죠. 네 번째는 영어식 사고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쓰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발음이 너무 까다롭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쓰는 근육과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책은 과연 없는가?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세세하게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한번 짚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다르다. 자, 그러면은 일단 왜 다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른 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말을 구사하고 있고요. 영어권 사람들은 명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서 말을 이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 전치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컨대 온도 데스크와 같은 말이 있다고 하면 그걸 책상 위에라고 이렇게 옮겨서는 영어식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청크 단위니 또는 의미 단위니 해서 독해할 때는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식 사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와 1대1로 이렇게 상응하지가 않습니다. 영어에는 은, 는, 이, 가라든가 을, 를, 에게 라는 이런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증명을 해보자면 탐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냥 탐이지 탐이, 탐을, 탐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I love Tom. Tom is my boyfriend. 이러면 위치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탐, 웃는 이가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을를 갖다 붙인 거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전치사는 말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at라는 단어가 있다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과연 도대체 at은 무슨 뜻일까? 많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뜻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원초적인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명사와 어떤 명사와의 관계에서 서로 자극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전치사가 다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I am at school 이렇게 되면 I am in the school 하고 in을 썼느냐 at을 썼느냐 또는 I am by the school by를 썼느냐 차이가 나는 것은 전치사밖에 없죠. at the school, by the school, to the school, in the school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바로 그 전치사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치사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가 놓여 있는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 am at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그것은 문장이 쓰다가 마른 거죠. 뭔가 뒤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말의 의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나는 I죠? am,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뜻이죠. at는 자극과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합치면 나는 지금 현재 자극과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무엇과?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이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 그 무엇과도 자극과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려면 거기다 쓰면 되는 거죠. I'm at the book, I'm at the house, I'm at the school 이렇게. 그러면 그 대상과 내가 지금 자극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전치사를 풀어 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맞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문법에 목을 맸죠, 거의. 그런데 그 문법이라는 것은 태초, 그 언어가 최초로 나오고 말을 쓰고 이럴 때는 없었죠.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학교가 생기고 이러고 나서 문법이 생긴 거지, 문법이 먼저 있고 말과 글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문법은 완벽한 그 무엇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틀린 것도 좀 있고요. 아직 보완이 많이 돼야 될 점도 많습니다. 예컨대 THAT라는 that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I know that. I know that boy. I know that you love me. 자, 이렇게 세 문장을 한번 간단히 보면 I know that 했을 때는 대명사라고 그러고 I know that boy 그러면은 형용사라고 그러고 I know that you love me 그러면 그때는 that을 접속사라고 그러죠. that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명사가 왔느냐 절이 왔느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뭐 접속사라고 그랬다가 대명사라고 그랬다 형용사라고 그랬다 이렇게 불리우는데 사실 that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that입니다. 그래서 I know that 내가 아는 게 that이다 이 말이고 I know that boy 그럼 내가 아는 것이 that boy 저 소년이다. I know that you love me 그러면 내가 아는 게 that인데 그 that이 뭐냐면 너가 사랑한다는 거다 나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문법은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법 100이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 한 단어에 뜻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근데 사실상 한 단어에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put 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입다라고 익혔습니다. 수거라고 외웠죠. 근데 입다는 wh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E-A-R이라는 단어가. put on을 입다 막 이렇게 외웠는데 사실 put on에는
있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한다는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put은 not하고 on은 붙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put on 하면 놓아서 붙여라 이 뜻이죠, 사실은. 그런데 뭐 입다라는 뜻도 되지만 출판하다 뜻도 되고 뭐 미소를 짓다, 표정을 짓다 할 수도 있겠죠. 신다, 끼다, 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놓아서 붙이는 상황이 뭐냐는 거죠. 옷을 몸에 붙이면 입다가 되는 거고 모자를 머리에 붙이면 쓰다가 되는 거고 원고를 윤정기에 또는 인쇄기에 올려놓으면 출판하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지를 작동시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풀어서 옮긴 거고 아무튼 그것도 역시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어식 사고가 어렵다. 근데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쓰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영어권 사람들은 동사도 기본 동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명사를 활용을 하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먹다 그러면 eat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지만 그들은 have 동사를 쓰죠. have lunch, have breakfast, have supp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동사를 한 20, 30개 정도만 알아도 명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관계론적인 사고를 하고 그들은 존재론적, 즉 명사중심, 우리는 관계중심.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면 영어식 사고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기본은 아무튼 영어는 명사중심, 존재중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것, 사람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동일선상에 놓고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하려고 하고. 자, 그것 역시 이제 하나씩 한번 다음 시간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음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약 한 26개의 근육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50개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육을. 그래서 일단 발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강세입니다. 두 번째가 음가이고요. 세 번째가 음절입니다. 네 번째가 제2강세. 다섯 번째가 이 모든 걸 체화시켜야 됩니다. 한 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씬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씬, 그 다음에 씬, 그 다음에 theme, 그 다음에 theme, 그 다음에 scene.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다 틀린 단어고, 스펠링도 틀리고, 지금 발음도 사실 틀리고, 뜻도 틀린 겁니다. 자, 씬 하면 sin, 이건 죄라는 뜻이죠. 이때의 발음은 sin, 쌍시옷 발음이 납니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 thin 하고 혀를 물게 되면 thin, 그럼 이건 옅은, 얇은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또 sin 하고 꺾으면 띠, 보다라는 거에 과거 분사형이 되죠. 또 theme라는 단어, 그러면 혀를 물고 thin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제가 되죠. 또 SEEM 발음, 그런 theme, 장모으면서 꺾이죠. 자, 이와 같이 발음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지속적인. 자, 이와 같이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제 생각에 동조를 하고 한번 들어올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